여러분, 요즘 전문가들 중에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말입니다. 집값에 대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거처럼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값이 폭락한다, 그것도 올해 20% 가까이 꺾인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말입니다.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대 김경민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박이라고도 불리죠. 하박, 그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하박이라고 불리는 김경민 교수가 아주 진짜 섬뜩한 경고를 한 거예요. 섬뜩한 경고를. 올해만 최대 20% 꺾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만 내려도 집값이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여름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7월까지 6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보시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서울 집값은 분홍색인데요. 분홍색이 쭉 떨어집니다. 2014년 7월까지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다. 금융위기 때도 돈 많이 풀었다. 돈 많이 풀었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공급도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 거는 뭐냐? 바로 이때 집값이 6년간 적어도 8.6%가 내렸고요. 8.6%가. 그래서 금융위기 1년 전 2006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06년으로. 2006년으로. 그만큼 말입니다.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마다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 대표적인 강남에 이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대치 엄마 아파트. 대치 엄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요. 2007년에 13억 8,500만 원까지 거래되다가 2013년에는 40%가 넘게 떨어져서 7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통화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통화량이 많은 것만큼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걷어들일 때 실제 시장에 충격이 일어나서 거품이 빠질 거다. 그런데 그게 올해만 20%가 꺾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당장 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계속 대세 하락기를 겪는다는, 대세 하락기를. 김경민 교수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보다 더 세졌죠. 더 세졌습니다. 지난번에 책을 쓰면서 발표했을 때보다가 지금이 훨씬 센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올해가 20% 떨어진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20%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20% 폭락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서울대 김경민 교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민 교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는 지표들을 보면 이거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주택시장 지표 중에 거래 절벽이 일어났다. 거래 절벽이. 2021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가 4,703가구였다. 그런데 이게 줄어서 작년 12월에는 추정컨대
1200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1200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요.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게 1200가구는 그나마 시장이 좀 보이는 데서 1200가구지 시장이 좀 보이지 않고 좀 많이 올란 곳 있잖아요. 많이 올란 곳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떨어졌다. 집값이 더 떨어졌다. 예, 아니 거래가 더 떨어졌다. 지금 그렇게 보는 데가 바로 도봉구나, 예, 이게 노원구나 이런 쪽을 말하는데 도봉구 노원구 쪽에서는요 올해 들어서서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올해 거래된 게 지금까지 신고된 것은 단자리에 불과하다. 단자리에. 예, 단자리. 단자리라는 것은 뭐 10 이내라는 거죠. 10 이내. 물론 거래가 되고 나서 신고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1월 거래가 10건도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이 도봉구, 예, 노원구 이쪽에서는 거래가 많았고요. 특히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는요. 예, 작년 1월에 14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도가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자맹이 길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래 지표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또 하나의 지표를 보면요. 실거래가가 떨어졌어요. 실거래가가. 작년 11월부터 보면 예, 마이너스 0.79%가 떨어졌고요. 12월에는 마이너스 0.48%가 떨어졌습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보면 말입니다. 실거래가가 지난 7월만 하더라도 2%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8월에도 올라가고 9월에도 올라가고 근데 11월부터 실거래가가 실제로 0.79%가 떨어지면서 실제 떨어지는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거든요. 예,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나오니까 12월에는 약 잠깐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떨어진 수치죠. 떨어진 수치.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뭐지?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 아니야? 진짜 주가가 폭락하는 거야? 엄마 아파트가 40%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 이게 심리지수 예,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국토연구원이나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12월에 아직까지 플러스이긴 하지만 100이 기준이잖아요. 100이 기준에 기준점 위에는 있어요. 108.1이니까 기준점 위에는 있지만 이게 앞으로 주택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아직 100이 위라서 100의 위라서 이게 완전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빠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빠르지만 예, 이게 단순하게 이게 떨어지는 어떤 모양새, 추세선은 지금 심리지수가 빠지는 모양새군 이렇게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리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모양새다. 이렇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 이렇게 말입니다. 지표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억누르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표죠.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게 억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영끌이라고 해야 되나? 영끌이 줄어들었어요. 영끌이. 실제 시장에서 말입니다. 30대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30대가 차지하는 비중, 매입자 중에 3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40%까지도 뭐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영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줄어들기. 11월 달에도 줄어들고요. 12월 달에도 지금 영끌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예. 그러니까 영끌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영끌을 안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돈을 빌릴 수가. 예. 금리도 오르죠. 여기다가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가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수도파자. 예, 이렇게 불장해서 이제는 예, 휴장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휴장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보다 좀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떨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물음표예요. 예, 물음표예요. 지금 김경민 교수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지표는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이 지표를 보면 과연 김경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20%가 떨어질 수 있을 거냐? 음마 아파트가 40%가 폭락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은요. 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표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요. 주택 보급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예, 주택 보급률이 예, 지금 전국에는 103.6%, 수도권에는 96%, 그리고 서울에는 94.9%로 낮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낮아지는 그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 풀어만 주면 집을 사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거다. 예, 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 수급이 악화가 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신도시에 대한 모양새나 또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모양새들이 점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꼭 떨어진다. 이렇게는 이야기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김경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폭락은 안 보이는 거예요. 폭락은.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꺾이는 정도가 예,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100m로 떨어지고 이만큼 보급이 덜 된다는 거잖아요. 주택 보급이 덜 된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뭐 2019년에는 많이 공급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인허가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거지. 그건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게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전에 대부분 청약이 완료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다고 해서 그게 공급이 많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주택 보급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주택에 대한 보급이 적고 여기에다가 시장에 대한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통화량이 너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민 교수가 집값이 20% 폭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올해에 게다가 올해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대세 하락기를 맞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예, 가시화되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이 해소가 된다면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요 모두가 정중동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집값을 20%까지 폭락을 시킨다는 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와장창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지켜봐야 되지만 솔직히 집값은 아무도 모릅니다. 집값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고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하면
일치하면 이게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심리라는 거니까요. 심리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심리도 지금 100일까지 108까지 떨어졌긴 했지만 이게 어디로 갈란지는 향방을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있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 전망을 할 뿐인데 그 전망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보자. 이게 지금 부동산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합치가 아닌가 싶어요. 합치. 모든 사람은 대선 끝나고 보자. 이게 요즘 전문가들이 그 뭐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